근데 어제 일어난 일이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저도 그 문자를 봤는데 2시에 경북경찰청이 발표를 하고 예. 3시 38분에 예. 그 언론사가 이제 수신한 시간 기준으로 예. 임성근의 메시지가 전 언론사에 뿌려졌어요. 봤어요. 저도 받았어요. 예. 7월 20일까지 사과 안 하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근데 뭘 사과하라는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의 그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한 언론, 책, 유튜버 다 걸겠다 그래. 아니 근데 경북경찰청이 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라도 제가 언론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인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임성근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그 이후에도 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이야? 아니 그러니까 언론자가 명예훼손에 관해서 일도 모르는 장군이 아니 이런 장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됩니까? 저는 자꾸 7, 8년 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아니 북한 공산당 같은 장군이 있으면 어떡해요?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했던 똑같은 짓을 누가 예전에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우병우가 했었죠. 우병우도 했고 본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아니 그런데 언론은 그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건데 아무래도 경북경찰청 발표가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 방어 분위기를 그렇죠. 공격으로 이렇게 역공으로 하기 위한 태세 전환의 신호로 맞아요. 보였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 내가 여러 차례 경보 발령을 했다고. 이게 지금 이 판이 이상하게 간다. 그런데 이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7월 일주기 전에 수사를 끝내겠다고 공개적인 압박을 넣은 것도 큰 문제였어요. 아니 자기가 무슨 수사에 대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합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끝내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가 저 특검이 국회 제2결 상정될 그때를 시한을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이게 판 뒤집기가 시도가 된다 이제. 판 뒤집기는 시도가 그러니까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벌써부터. 근데 국민들이 뻔한 거예요, 뻔히 알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에 있는 검찰단,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의 경북경찰청의 교집합은 임성근 변론하기, 임성근 구하기잖아요. 임성근이 평소에 했던 주장하고 수사 발표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논리 구조가 용어가.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초동수사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초동수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뭐 거슬러 올라간 거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네. 여기서 검찰에 송치된 대대장들이 진술에서 이야기한 것과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대장들과 상반된 대대장 결과가 나왔다? 대대장들이 임의로 지침을 해석해 오해했다가 이 수사 발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한 게 대대장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그 대대장들이 경북경찰청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진술 내용하고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을 했는데 딱 보니까 180도 다른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대장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의 발표 내용은 분명히 이 원래 이제 뭐 이 권한은 54단이 가져간 상태에서 수중수색이나 이런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을 임성근 전 사장이 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지시사항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지시사항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11대대장입니까? 그 선임에 해당하는 대대장이 거가 오해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한 지시사항인 줄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면서 사태가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된 얘기다. 이게 수사 결과인데 이 주장이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했던 주장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대대장들이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한 진술은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니라 지시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 이 진술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임성근의 말을 들어준 게 지금 수사 결과다. 카톡방에 사단장 지시사항 1, 2, 3, 4, 5 요렇게 해서 정리된데 그 뭐 숲을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저거 뭐 이런 내용이 다 거기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내가 오해냐 이게. 임성근은 나는 그게 그냥 의견을 내고 지도를 한 것뿐이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야 그게 군대에서 그게 통용이 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지만 경북경찰청은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다. 여단장까지도 이번에 송치가 됐는데 임성근 한 명만 빼곤 더 가혹해진 거거든. 사실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것보다 더 가혹해졌어요.
한 명이 더 들어갔죠. 아니, 세 명이 더 들어갔어요. 세 명이? 두 명은 빠져나가고. 세 명이 빠졌죠. 밑에 둘, 임성근 하나. 세 빠지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세 명이 또 들어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에요? 이제 뭐 군수 장비를 제대로 저 현장에 지원해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군수 장비도 있고 보고관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혹해졌어.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그랬는데. 아래는 더 가혹하고 사단장한테는 더 관대해졌죠. 이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 그 대다수의 대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들 핵심 그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부터 이제 더 큰 분란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고.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북경찰청은 처음부터 수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지. 저기 옛날에 그 최강 시사 하실 때 예. KBS 나가서 얘기했지만은 이첩을 바꿔도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 대대장들 그 7대 대대장 소환한 게 4월 22일이고 그렇죠. 임성근 소환한 게 5월 13일이에요. 그렇죠. 뭐 1년간 수사를 했다 어쩌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2달 남짓했어. 그 전까지는 저 해바라기처럼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었지 뭘 수사를 했냐고. 그렇죠. 겨우 2달. 그것도 저 몇 번 소환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하던 중에 이거 수사 발표를 못한 이유는 임성근을 봐주는 발표에다가 특검 여론 더 높아지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2결 때 한번 그렇게 넘어갔고 22대 국회가 됐는데 하도 얻어 터지니까 이제는 역공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태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압박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계가 빨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세 달밖에 안 한 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당탕탕 발표를 했는데 그냥 발표하면 또 의심을 받을까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 지금. 비공개됐죠. 네. 몰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차하면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놓고. 그러니까. 우당탕탕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7월 요걸 발표를 이제 서두른 이유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걸 잘 보세요. 원래는 이것도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7월에 재의결하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었어. 이제 7월에는 그럭저럭 108석이 관리가 돼. 근데 공교롭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말에 있고 8월쯤 되면 이렇게 뭐 문자다 뭐다 해가지고 자중질환도 심하고 특검법에 대해 딴 얘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오히려 그때가 통제가 곤란하니까. 박지원은 분당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분당.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이 오히려 7월에 재의결 일정표를 맞추는 게 여기가 이제 유리해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8월로 연기하는 게 나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가지고 한 거는 아니 근데 조금 재의결은 중간에 언제 해도 약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서둘러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예. 그게 이제 국회로 다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아마 언제 해도 상관없는. 언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 재의결은 재의결 발의는 상관없죠. 언제 해도 상관이 없고 다만 정치적으로는 좀 밥이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그것도 있고 이제 네. 7월 19일이 아니, 통신 그리고, 기록이 그렇죠. 보존 연한이 저기 있으니까. 뭐냐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두고 보세요. 내일 모레쯤 되면 빨리 재의결하라고 막 나올 거예요 이제. 이제 막 나온다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경북경찰청 수사하자마자 대통령실 입장 내는 거 보세요. 저게 전환되는 어떤 모습이. 혹시 그러면 또 역으로 7월 중순이나 하순 또는 8월쯤에 어떤 뭔가 더 확실한 어떤 로비가 거의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내가 입법 청문회 끝나자마자 이제 네. 경북경찰청이 그 다음에 문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시작된 예. 대통령실이 꿈에도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지. 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대책 안 세워놨을 것 같아. 있잖아요.
있지. 예. 그 사건은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일어난 거예요. 그 목요일에 일어났어.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왜냐하면 그거는 또 하나 더. 왜냐하면 8월 12일인가 박문진 이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MBC 장악은 8월 말, 뭐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안현준 사장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떤 이른바 이제 거대 언론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에서 MBC가 관련해서 뭔가 터뜨릴 게 있다면 그쪽에서 터뜨리거나 국회에서 터뜨리는 게 모든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언론은 JTBC입니다. JTBC다. 예, 저번에 그 카톡방 공개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렇죠, 준비를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지금까지 최혜병 특검은 이제 그 대통령과 국방부에 의한 외압을 행사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 하면은 공식 라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공식 라인만 이야기하는 거지. 뭐 대통령 안보실장, 네. 뭐 국방비서관, 국방장관, 법무관리관 다 공직자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비공식 라인. 아니고 네. 사인. 사인.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예. 사건의 성격이 지금의 외압 논란이 아니라 예. 로비 사건으로 바뀌어요. 다음 그리고 주, 다음 주나 거는 다다음 주요? 예. 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 저기 전부 민간인이에요. 예. 오늘 거론된 분도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기 뜻밖의 문자 많이 보내시는 분인가 혹시?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 바쁘신 분들이요. 이것도 아. 개입하시느라고. 그런데 그거 플러스 또 저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사건도 이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뭘까? 뭐 추가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라든가. 누가 주가 조작을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예? 아니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참 주가 조작하기 좋은 날이군. 예? 오늘 나온 사람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론된 사람인가? 너무 위험해서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니 저는 얘기 안 했는데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예.